안녕하세요.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오늘은 중세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와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중세 유럽에서 와인은 그리스도교와 연관하여 종교적 상징으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음료이자 중요한 영양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도원과 교회는 와인 생산의 중심이 되었으며 와인은 중세인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깊이 관여했죠. 와인의 대중적 사용과 상징을 통해 당시 유럽 사회와 문화에 미친 와인의 다양한 역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포도주는 중요한 상징인 예수님의 피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포도주는 성체 변화설에 따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교리에 관해서도 살펴본 적 있죠. 중세 초기 유럽에서는 특히 십자군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교회와 성직자의 권력이 매우 강했고 교황의 권력은 세속군주인 황제의 힘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따라서 주요 포도밭 중 많은 수가 교회나 수도원 소유였고 수도사들은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밭을 관리하고 포도주 양조에 큰 노력을 기울였죠. 클리니 수도원과 시토의 수도원은 중세 유럽에서 와인 양조 기술을 발전시키고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수도원들입니다. 이들 수도원은 종종 고도로 발달된 농업 기술을 활용해서 포도밭을 가꾸었고 포도주 양조법을 연구해서 품질을 높였어요. 특히 시토의 수도사들은 부르고뉴 지역에서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을 크게 발전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부르고뉴는 현재까지도 고급 와인의 산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중세시대의 와인이 종교적인 상징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세 유럽에서는 와인이 대중적인 필수 음료였고 신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었죠. 물론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포도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 성스러운 예수님의 피로 변화한다는 의미를 가졌지만 성찬식에 사용되지 않는 포도주는 중세 유럽인들에게 중요한 필수 음료이자 영양원이었습니다. 당시 물은 위생적인 문제가 많아서 음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알코올 함량이 낮고 또 안정적인 음료인 와인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거죠. 이는 로마 제국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관습이었고요. 중세 유럽에서도 계속 되었던 건데요. 와인은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식사와 함께 제공되며 영양과 열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와인의 대중적 소비는 수도원에서도 중요했는데요. 중세 유럽의 수도사들은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주 외에도 자신들의 식사와 일상생활에서 마실 포도주를 양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네딕토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규칙에 따라 하루에 한 해미나 즉 약 270ml의 와인을 배급받았어요. 수도사들은 이때 배급받은 와인을 단순한 음료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양과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식품으로 인식했죠. 이처럼 중세 유럽에서 와인은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양원이었고 빵과 함께 제공되면서 식사의 기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물을 타지 않은 순수한 와인, 품질이 좋다고 여겨지는 잘 익은 와인을 마셨죠. 또 계급이 낮을수록 물을 많이 탄 그리고 덜 익어서 신맛과 떫은 맛이 강한 와인을 마셨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와인 산업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했는데요. 와인은 상업적 거래의 주요 품목이었고 무역의 발전에도 기여했어요. 와인은 유럽 내뿐만 아니라 유럽 밖으로도 수출이 되었죠. 특정 와인 생산지가 유럽 왕실과 귀족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덩달아 지역 경제가 크게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르도 지역의 와인은 12세기 영국 왕실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영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어요. 영국의 귀족과 왕실은 보르도 와인을 굉장히 사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보르도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중세 후기에 이르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의 주요 도시에서는 와인 길드가 형성돼서 상업적 독점권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와인 유통을 통제하는 이익 집단도 등장했습니다. 와인은 수도원이나 귀족, 왕실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소비되었어요. 중세 유럽의 도시와 마을에는 타번이라고 하는 선술집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여행자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와인과 다른 음료를 즐기고 또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중세 사회에서 중요한 사교 장소였던 거죠.
중세 유럽의 음유 시인과 작가들은 탑원에서 와인을 주제로 시를 짓고 노래하며 기쁨과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와인 문화는 현재까지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전통적인 와인 생산지들에서는 와인이 식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고 와인을 일상적인 식사의 일부로 즐기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식문화를 비교할 때 서양에서 좀 더 와인을 술로 음용하기보다 식사의 일부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죠. 이는 중세 유럽 문화에서부터 비롯한 것으로 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탑원과 수도원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일상적인 소비를 위해서 와인을 직접 만들어 저장해 두기도 했는데요. 이 개념이 바로 하우스 와인입니다. 말 그대로 각 하우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와인을 의미하는데요. 이 개념은 현재까지도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하우스 와인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비록 이제는 레스토랑에서 직접 만든 와인을 일컫는 건 아니지만요. 요즘의 하우스 와인이란 레스토랑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손님들에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와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우스 와인이라는 용어는 중세시대의 전통에서 비롯돼서 현대의 외식 문화 속에서도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예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중세 유럽의 와인 역사를 지역별로 좀 살펴보기 시작할 건데요. 프랑스 와인 생산지의 가장 대표적인 부르고뉴 지역을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